안녕하세요. 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아웃 실습편입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유튜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커밋을 체크아웃해서 보시면은 동일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내용은 사실 여기 있는 이 changes 쪽의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디렉토리에서 범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푸터의 인덱스, 그리고 헤더의 인덱스, 그리고 사이드 바이 인덱스 쪽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의 인덱스, 그 다음에 페이지스의 example 1, 2의 인덱스, ftsx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제가 만든 페이지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면요, 지금 이미지는 일부러 뭐 안 넣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즈인지 표현만 해주는 모킹된 이미지를 넣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보시면 뭐 150, 150 뭐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뭔가 클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클릭하니까 여기 뭔가 샵이 붙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홈, 어바웃, 서비스, 컨택트가 붙어 있는 영역 하나, 그리고 자, F11 하나 눌러서 우선 개발자 도구를 한번 띄워보고, 여기는 요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뭔가 이만큼 뭐가 칠해지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헤더라고 나와요. 저 보라색 글씨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aside라고 또 나옵니다. 아, 저기 aside구나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home, about, service, contact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선 다 뭔가 클릭할 수 있게끔 호버 했을 때 뭔가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follow us 하고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여기는 메인이라고 하는 또 보라색 글귀가 또 보이죠, 저기에. 아, 저기 또 메인이구나, 메인 태그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아, 여기 뭐 섹션이 있나 보네 하고, 여기 뭐 h2 div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 그리고 이건 사실 카드죠. 이렇게 div 태그로 나오지만 이거 사실 이제 카드 태그예요. 카드로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카드 안에 이미지 넣고 텍스트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요거는 푸터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푸터구나 이렇게 해서 영역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선은 만들어 볼 건데요. 이미 제 뭐 코드를 보고 계신 분들은 요거 체크아웃 하시면은 바로 그냥 띄워보실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코드를 쳐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코드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헤더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는 엄청 간단해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액트는 컴포넌트들을 조그만 컴포넌트부터 만들어서 점점 얘들을 레고 블록 쌓듯이 조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점점 큰 컴포넌트로 변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버튼부터 만드는 게 시작이긴 하겠지만, 뭐 텍스트부터 만드는 게 시작이긴 하겠지만, 헤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태그 여기 있죠. 자, 헤더를 먼저 가면요, 여기에 저희가 늘 쓰던 것처럼 이모션 스타일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헤더 태그를 쓰고 있죠. 스타일에 헤더를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요 색깔이죠. 그리고 컬러, 그리고 뭐 패딩을 좀 줬습니다. 자, 패딩 같은 거 이런 거 준 거 어떻게 확인하냐, 이렇게 해서요 갖다 대면요, 여기서 이 우리가 스타일 준 것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적용됐는지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로고는 요거겠죠. 여기 이미지 태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입니다. 여기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A 태그 요것들이겠죠. 각각 스타일들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호버가 있습니다. 호버는 뭔가 이제 올라가는 뜻이죠. 이제 예전 뭐 호버라고 하는 그런 물 위에 이제 살짝 뜨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호버보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우스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이벤트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에서 언더라인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뭐 더 있을 거니까 뭐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 흔히 보던 헤더 이렇게 해서 함수형으로 컴포넌트를 익스포트 해주는 걸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리턴 해갖고 위에서 만든 이 컨스트들을 여기다 구성을 해준 겁니다. 자, 컨테이너로 감싸고, 자, 로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한 다음에 내비 링크를 이렇게 해서 4개를 총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href 해갖고 이걸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링크를 넣어주면은 이걸 클릭했을 때 그 링크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아마 여기다가 요거였나? 주소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링크를 또 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각각 이제 또 우리가 넘어갈 페이지들로 지정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우선 샵으로 둘게요. 샵으로 두니까 자 보시면 처음에 페이지가 이렇게 뜨는데 이걸 눌렀을 때 여기 샵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절대 경로로 표시가 안 되면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URL 뒤쪽에 이 뒤쪽에 상대 경로로 뭔가 링크가 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서 헤더를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바. 자, 사이드바도 컨테이너 우선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메뉴. 메뉴를 보면은 UL, LI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요것들은 우리가 뭐 리스트를 만든다든가 뭐 테이블을 구성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로 구성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메뉴 링크 A 태그죠. 그 다음에 div info h3 info 타이틀 요거겠죠. 그 다음에 p 태그 info는 요거 2개를 감싼 거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안쪽에 메뉴를 우선 한번 감쌌고요. 요걸 전체를 감싼 하나겠죠. 자, 이런 거 이제 궁금하면 이렇게 하나씩 갖다 대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감싸지죠. UL이다. 자, UL이 뭐야? 하고서 이렇게 보면은 메뉴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은 LI였죠. 이거 갖다 대면은 LI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대니까 A 태그 이렇게 나오죠. A 태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의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계속 돔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포도 이거 하나 또 감싼 거고, 그 다음에 follow us, 그 다음에 여기 stay connected with us 해갖고 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뭐 세로로 쌓기 위한 뭐 그런 방법들이 또 있었을 거고,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컨테이너를 보면요 asid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aside가 기본적으로 갖는 특성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뭐 div 태그가 있으면은 div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를 넣었을 때 얘가 아무런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해 주지 않았을 때 가로로 쌓이는지 세로로 쌓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들, 이거는 사실 경험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뭐 외우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다 보면은 뭐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해보면서 이거 가로로 쌓이네 하면은 뭐 스타일을 적용을 해줘서 세로로 쌓이게끔 만들어야 된다든가.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은 뭐 경험으로 쌓아야 된다 뭐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푸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는 이 아랫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푸터 컨테이너는 이 전체적인 이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색상 뭐 샵 333 뭐 이렇게 들어가고 FFF 뭐 이렇게 들어가고 패딩 20 이렇게 줬는데, 이런 것들 뭐 10으로 줄여주면은 뭐 이렇게 되고 다시 20으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푸터 텍스트 소셜 미디어 링크, 그 다음에 호버 하면은 또 이렇게 언더라인 붙죠.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해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컨테이너 안에 헤더, 컨텐츠, 그 다음 푸터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컨텐츠 안에다가 사이드바를 넣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헤더, 컨텐츠, 푸터 해갖고 이거 큼지막하게 이 파란 영역 하나, 그 다음에 이 사이드바랑 요거 여기 본문이 들어갈 이 항목 하나, 그리고 푸터 하나를 세로로 우선 쌓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돼요. 계층으로 봤을 때 이게 같은 레벨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컨텐트 안에서
가로로 이 사이드바 하나, 본문 하나를 이렇게 쪼개겠다라고 하는 스타일을 적용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는 여기 안에서 그냥 적용을 했어요. 간단하게. div 태그죠.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서 뭐 1 뭐 이렇게 줬고, 자, 여기 메인에서도 뭐 이렇게 플렉스 적용해주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메인에서는 그냥 메인 태그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사이드바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사이드바고, 그 다음에 메인 태그 안에서는 이 props children 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리액트 노드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 레이아웃을 항시 계속 갖다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레이아웃이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에도,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는 왼쪽에 뭐 홈, 쇼츠, 그리고 뭐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있었지만, 영상을 볼 때는 그 사이드바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레이아웃을 한 번씩 뭔가 교체해주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우리는 다른 레이아웃을 써야 된다,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저는 이 디렉토리 구성을 이제부터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소스 디렉토리를 보면요, 지금 컴포넌트 레이아웃이, 컴포넌트 디렉토리가 있고, 이그젬플은 이제 무시해 주세요. 자, 레이아웃이 있고, 근데 여기 s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해놨는데, 요거 이름을 조금 바꿔야겠죠. 뭐 메인 레이아웃이라든가 홈 레이아웃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홈이나 뭐 이런 주된 곳에서 사용하는 레이아웃, 그리고 뭐 다른 레이아웃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하나 뭐 몇 개 더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페이지들, 각각 페이지들은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들 아직 안 봤죠? 요거는 요 안에 있는 example 1의 내용입니다. 자, 2는 똑같은 거라서 하나만 볼게요. 자, 컨테이너 타이틀, 컨텐트, 카드, 이미지, 텍스트 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 항목들에 대한 스타일들을 적용해 준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 각각 태그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런 화면이 나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붙어요. 근데 작은 화면으로 보면은 세로로 이렇게 떨어지죠. 요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요 스타일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좀 바뀔 수 있는 거라, 요거를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거는 사실 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좀 작은 화면으로 볼 때, 큰 화면으로 볼 때, 이럴 때 레이아웃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네이버 화면도 그럴걸요? 작은 화면으로 가면은 모바일 버전으로 화면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몇몇 페이지들이. 그게 다 반응형으로 우리가 레이아웃들을 동작하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거는 좀 더 우리가 고난이도로 이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우선은 화면을 구성하는 게 더 우선이니까 그걸 먼저 배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 2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요거는 앱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할 거고, 레이아웃으로 감싸고 요 안에다가 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두고 2를 임포트해서 넣으면은 여기에 example 2의 페이지가 뜨게 될 거예요. 이거 example 1, 2를 여기서 뭐 example 1, example 2 해갖고 눌러서 바뀌기는 못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가 안 배웠잖아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교체해도 이 레이아웃이 안 바뀌는구나 라고 요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가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오늘 이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컨텍스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컨텍스트 구성할 때 이 컨텍스트 프로바이더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쪽이었나요? 여기죠. 자, 컨텍스트를 만들었을 때에도 이 카운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뭐 이런 거죠. 이런 프로바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투드 프로바이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쓰이는 곳 바깥에서 이 프로바이더를 적용해 가지고 실제로 쓰는 곳에서 컨슘을 해 가지고 쓰게끔 만들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레이아웃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화면에 있는 이 레이아웃, 헤더, 푸터, 사이드바를 사용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 바깥에다가 이 레이아웃을 감싸주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전역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그냥 우선 하나 더 넣어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넣으면은 example 1, 2가 이렇게 같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화면,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우리는 같이 쓸 거야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전역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깥에다가 우리는 태그를 씌워줄 거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컨셉 자체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컨텍스트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배울 때에도 이 안에서 조금 달라요. 여기 프롭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이것도 사실 요번에 우리가 썼던 요걸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옛날 버전, 요즘 버전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저거 작대기 그어져 있죠? 이거 디프리케이트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디프리케이트 심블 유즈드 해갖고 대체제로 바꾸라는 게 이제 리액트 노드로 바꿔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사실 제가 좀 더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 HTML 태그들의 그런 각각의 특성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태그들을 사실 이 컴포넌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헤더, 컨텐트 푸터를 갑자기 들이밀었을 때, 여러분께 이렇게 들이밀었을 때 이게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지? 라고 갑자기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부분들이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거는 태그를 가지고서 장난을 좀 많이 쳐보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언제든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것들을 장난치는 영상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요번에 이제 이 레이아웃을 배웠으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떡밥을 던졌지만 이런 것들을 눌렀을 때 뜨는 이 페이지 넘어가는 방법, 이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